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TV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약했습니다. 테슬라도 약했는데요. FSD 판매 중단을 선언한 것이 테슬라 주가의 악재로 등장을 했을까요?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끝난 걸까요? 다른 의미의 끝인 것 같습니다. 이 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 사이트가 득한 소식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월 14일 수요일장이 마감이 되었죠. 금일장에서 주목해야 될 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과 러셀 2000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죠. 나스닥은 1%나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러셀 2000은 0.67%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강했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금일 10년물 국채금리가 뚝 떨어졌어요. 금리가 약하면 일단은 기술주에는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소형 기술주에 더 큰 힘을 보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 장 시작 전에 11월 PPI 지수와 함께 미국 소매 판매 지수도 발표가 되었는데 두 개 지수 모두 시장에 어느 정도 우호적으로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는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고 PPI 지수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하지만 미국 대형주는 오늘 어느 정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솔직히 최근 발표된 지표만 보면 미국 증시가 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 CPI 지수는 2%대에서 계속 머물러 있고 예측치에 부합하거나 이를 하회하는 수준이 나왔었고요. PPI 지수 역시 예측치와 부합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전이었던 0.6%보다도 훨씬 낮아진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엔비디아가 1.44% 하락을 보여주었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브로드컴, 테슬라, 메타, 애플 할 것 없이 다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죠. 대형 기술주들에서는 급락세가 나왔지만 중소형주들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첫 번째 원인으로는 현재 S&P 500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옵니다. 약 일주일 정도 상승을 하면은 또 일주일 정도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의 반복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럴 때마다 글로벌 주식시장 리딩 방장이라고 볼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고 있죠. 최근 금융주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부진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하겠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들의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가 1.44%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작년 연말에 미국이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을 허락을 해주었는데 자, 이 수출 물량에 대한 제한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약했어요. 어쨌든 지금 증시 상황은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세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때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증시의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AI 기술 발전에 따라서 생산성이 대폭 증가를 하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2%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GDP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때그때 흔들림은 있겠습니다만 미국 증시는 대세 상승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무튼 금일 대형주가 무너진 상황에서 테슬라 주가 역시 1.79% 하락을 하면서 439불대로 내려앉았어요. 자, 현재 주가는 420불대에서 500불대 사이에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탁월하지만 아직 이에 따른 폭발적인 매출과 수익 성장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주가도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가 하락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어제 미국 하원에서 자율주행 배치를 위한 청문회가 실제로 실시가 되었어요. 건설적인 토론이 이어졌는데 생각보다 주가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즉 어제 청문회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자리였지 구체적인 법안이 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청문회가 끝났다고 해서 규제가 즉시 완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모든 참가자들이 로보택시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것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을 했다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공통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초당적인 법안 그리고 연방 수준에서의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합심해서 단순하게 AI라는 방향성을 지금 추구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기술을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미국 역시 머뭇거리다가라는 중국한테 추월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위원회 의장 역시 유럽보다는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유럽과 규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혁신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자율주행 국가 표준이 필요하다라고 역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중국에 맞서서 연방정부 차원의 자율주행 관련 법규를 통합할 것으로 결의가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간 조작 없이 운행할 수 있는 차량 대수를 10만 대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향후 일정이 좀 안타깝긴 해요. 자, 이러한 중대 법안이 완전히 통과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어제 청문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 초안이 만들어지면요, 이러한 초안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해야만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을 받게 되면 최종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내년 9월 30일 정도를 이 법안이 공포되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 30일이면 굉장히 늦은 것 같은데, 테슬라가 올해 사이버캡을 대량 양산할 예정으로서 좀 시기가 맞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좀 힘을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오늘 테슬라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법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너무나도 AI 기술을 빠르게 발전을 시킨다라고 하면 더욱더 이 속도는 빨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점은 이 법안 통과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진행을 안 하는 것보다는 지금 훨씬 나은 상황이라고는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테슬라 주가가 약했던 이유 두 번째는요, 바로 일론 머스크의 FSD 판매 중단 선언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테슬라 will stop selling FSD after February 14th. 2월 14일 이후부터는 FSD 판매를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2월 14일 전까지는 FSD 판매는 늘어날 거예요. 일시불로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monthly subscription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월간 구독이라는 뜻이 되겠죠.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쿠팡 멤버십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월간 구독 방식으로 이제 FSD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일단 뭔가를 중단한다는 거는 주가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이 카피라인만 봤을 때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테슬라 FSD 망했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오산입니다. 테슬라를 오랫동안 분석해 오신 김준성 위원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Tech done, market open. 자, 기술 개발은 끝났고 이제 시장이 열린다라는 뜻이 되겠죠. 일론 머스크의 FSD 판매 중단 선언은 기술 개발이 끝났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분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실제로 FSD는 정말 여러 번의 업데이트를 걸치면서 현재 수준까지 이르렀어요. 1월 13일 어제 버전 14.2.2.3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올해 첫 번째 FSD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버전이 나오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충격 선언을 한 거예요. 즉 앞으로 2월 14일까지는 한 두어 번의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두어 번의 업데이트가 끝나고 나면은 버전 14.2가 아니라 14.3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14.3 버전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정말 이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은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에 많이 감지가 되었었어요. 2월 달에 출시할 것 같았던 중국 자율주행이 1월 22일로 앞당겨질 것 같다라는 소문도 있었고요. 유럽에서도 2월부터 FSD가 사용 가능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죠. 자,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FSD 기술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솔직히 기존의 일시불 판매 정책은 문제가 많았어요. 소비자들의 불만도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구매자들 역시 현재 모델 S와 X는 FSD가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모델 Y와 3의 구매자들은 FSD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SD가 차량에 귀속이 되죠. 신규 테슬라 차량을 구매했다라고 해서 기존에 쓰던 테슬라 차량에 FSD를 이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시불 가격과 구독 가격이 공존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불편한 선택 문제에 이르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좀 더 단순해지고 불만이 적어지는 모델로 바뀌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FSD 일시불 옵션, 그러니까 구매 옵션을 계속 유지
유지했던 이유는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한 번에 자 우리나라 돈 1,000만 원 수준의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초기 현금이 부족했던 테슬라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월간 뭐 우리 돈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수준이지만 일시불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차량 한 대당 1,000만 원 이상의 돈이 테슬라 통장에 꽂히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옵션들이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는 계속해서 AI 기술을 발전하면서도 양호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자, 하지만 더 이상 이런 큰 현금 흐름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우리도 50조 원이 넘는 큰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일시불 정책, 그러니까 구매 정책을 유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진정한 플랫폼 업체들은 구독 경제를 추구를 하고 있죠. 애플의 앱스토어도 그렇고 넷플릭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구독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최고의 수익성과 함께 강력한 성장을 지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역시 구독제 전환은 필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이번 구독제 전환은요, 작년 11월 일론 머스크 보상안 통과 이후 매우 중요한 마일스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가 더 이상 하드웨어 기반의 카메이커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반의 기술 회사라는 것을 천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2월 14일 정도가 되면 FSD 버전 14.3까지 나오고요. 유럽과 중국 시장에도 이 FSD가 이제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될 수 있어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구독률 상승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 구독률 상승에 따라서 일시불로 사는 사람의 이 감소분을 메꿀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테슬라 내부적으로 가지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사이버캡은 계속해서 확장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 공공도로에서는 10대의 사이버캡이 테스트가 되고 있고 4개 주에서 테스트가 되고 있어요. 텍사스 오스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뉴욕주 버팔로, 그리고 시카고가 되겠습니다. 자, 올해 4월부터 사이버캡이 미국 시장부터 이제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FS 구매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게 되겠죠. 테슬라는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특허를 생산해내고 있는데 이번 특허는요, 디지털 도어맨 특허를 공개를 했는데 울트라 와이드 밴드 UWB라고 합니다. 이 울트라 와이드 밴드에 기반한 자동 도어라고 해요. 자, 이러한 로봇택시가 승객 앞에 도착하면 보시면 손잡이가 없죠.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핸드폰 블루투스 기반으로 문이 열리게 되는데 이게 오류가 많았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필요시 이 블루투스가 아니라요, 이 UWB를 활성화시켜서 배터리 소모는 최소화시키면서 정밀도를 크게 높인 자동 도어맨을 출시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량 승객의 위치와 의도를 실시간으로 인식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승객이 가까이 와서 뭔가 기다린다라거나 뭔가 타려고 하면 이를 바로 인지를 해서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닫힌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멋진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테슬라는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크게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은 사이버캡의 완전 보급과 FSD 구독 경제가 어느 정도 성숙하기 전까지는 그 변동성이 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만은 확실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사의 발전을 믿고 투자를 이어가실 필요가 있겠어요. 투자가 힘드시면 아트란TV 멤버십 가입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